무던히도 피하고 피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그 혼자 사는 여배우와 가정을 가진 남자와의 어떤 불륜이고, 저 역시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 못지않게 대중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로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다소 억울하고 서운하더라도 저 하나만 그런 일을 당하랴 해서 그동안 언론을 피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언론인 여러분, 저 김보선을 잊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위해 제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이런 호소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재명이 잔인성, 폭력성에 대해서 폭로하러 이 자리에 용기를 내고 나왔습니다. 고 김문기 씨 자살 이후 발인하던 날 이재명은 김문기와 9박 10일 해외여행을 동반했음에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박증에 아내 김혜경과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춤추면서 축제를 즐겼습니다. 고 김문기 씨 노모가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저 김보선과 1년 넘는 만남이 변하지 않는 사실임에도 나와 공지영 작가를 전화 유출 녹취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난 이재명한테 고발당하기 직전 내 딸의 간곡한 충고대로 이재명의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자마자 제 선임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가 불행한 일로 구속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이재명을 용서한 나를 뒤에다가 칼을 꽂았습니다. 옛 연인으로부터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나 김보선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최고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라고 이재명이 성동경찰서에 요청하였습니다. 조사받았습니다.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 아시죠? 각하됐습니다. 이재명에게 그런 뒤통수를 3번 맞았습니다. 처음 가짜 사과문 이후, 두 번째 주진우의 가짜 사과문 이후, 강용석 구속 이후 역으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때 저는 경찰서에서 10년 넘게 침묵했던 조카 살인 사건과 이재명 신체의 비밀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해달라. 4인 간의 공지영 작가와 배우 김보선 간의 4인 간의 통화 유출을 근거로 허위사실이고 무고하고, 무고죄는 아시다시피 거의 구속입니다. 옛 연인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저를 배신을 하고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하게 더 솔직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많은 남성분들이 계시지만 이재명만 불륜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내 딸도 배우인데, 나도 연예인인데, 대한민국의 남성들한테 성폭행 당하고 성추행 당하고 성폭언 당하는 게 김보선 하나뿐이랴. 성폭행 당하고 강간도 당하고 여러분 살인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이재명이가 나한테 돈을 뺏어간 것도 아니고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지낼 때 좋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계속 1차 사과를 하면 받지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구속시키고, 2차 사과를 하면 우리 애기 아빠라고 무고한 사람을 뒤집어 씌우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빌빌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배우 김보선과의 스캔들로 인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잡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순발력 있고 무서운 사람이죠. 그리고 신체의 비밀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거짓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획을 했고, 저는 무참히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허언증 환자가 돼서 자살 여행을
괜찮았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제가 죽어서 이재명과의 관계가 밝혀질 것 같지도 않았고, 많은 여배우들이, 너무나 많은 여배우들이 자살을 했지만 하나도 우리 사회에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7층에서 떨어지느니 살아서 이재명 잡자 결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보면 마침표가 있다.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필해 준 것이 맞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는데 이제 그 언론 여러분이 예리한 시선으로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또 추가로 질문 있으면 네. 질문. 그 예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이런 표현을 쓰자면 죄송한데요. 똥물에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자리가 똥물에 빠지고 똥독에 빠져서 그 똥냄새가 빠져야 되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절박함 때문에 나왔는데요. 이재명한테 어떤 모욕적인 얘기와 어떤 협박을 들었냐면요. 어떻게 처자가 있는데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 이씨, 년아, 너 내가 총각이란 거 믿었어? 달코 다른 년이, 처녀가 애까지 낳은 년이 미혼모 주제에 뭘 순진한 척을 하고, 너 마약 전가 많지? 너 입 벌리면, 우리 관계 떠벌리면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들 내 동기들 많으니까 지도서 등으로게 3년 동안 마약범으로 구속시켜버릴 수 있다고, 입 닥치라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습니다. 형수님한테 요즘 시중에 도는 녹취의 욕은 욕도 아니에요. 저는 끔찍해요. 만일 나라의 구분이 잘못돼서 그 인간이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원하건 원치 않건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건 저와 제 딸에게 견딜 수 없는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의 신체적 부위에 대해서 은밀한 부위 말고도 밖에 드러난 부위 중에서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 부위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단 한 번도 지금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정말 아내나 그분의 자녀들이나 알 수 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분명히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말이 셀까 봐요. 재판부에 새갖고 재판 망칠까 봐. 근데 재판은 이미 날아간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로 잡았고, 저는 돈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오른손인지 왼손인지는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아마 잠시만요. 왼손 같습니다.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모르는데 아마 왼손 같습니다.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근데 분명한 건 가운데 손톱과 그 옆에 요거 장지와 이거 뭐라고 그러죠? 두 번째 요거 요 사이에 까맣게 한 줄이 주르륵 한 1cm 정도 손톱 위로 까맣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성 기자분들 매니큐어 할 때 혹시 무늬 같은 거 그리죠? 꽃 같은 거, 장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마치 있는 것처럼 여기 가운데 주르륵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왜 이러냐, 이걸 왜 못 빼느냐, 까만 때처럼 여기 길게요, 여기는 짧게, 길게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지에 가운데 손톱에 까만 때가 하얗게 까맣게 한 줄로요, 위로 제법 한 3분의 2 정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톱에 왜 이거 왜 더럽게 이거 때 같은데 안 빼냐고 했더니 이건 때가 아니고 그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속았던 말 소년공일 때 고무장갑 공장에 근무할 때 만들 때 그 고무가 갈리면서 이 손톱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히 빠질 수가 없다고 했었고요. 손톱을 사진을 통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역시 기자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자님은 혹시 그런 손톱을 가까이서 이렇게 끼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이재명에 대해서 성향을 잘 아시겠지만요. 그 사실인데도 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근거로 무고한 일베 청년과 고 정미영 씨를 고소해서 처벌까지 받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 사람 성향대로라면 시민들은 엄청나게 수십 명을 지금도 고소를 하고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면 무고에 해당됩니다. 제가 그렇죠? 무고죄는 형사법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고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앉아 있을까요? 네. 그걸로 반문 대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손톱에 그런 검은 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는지 있다면 뭐 그럴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런 사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죄송하지만 언론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순간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이 내 측근에서 이재명이가 이 기자회견을 본다면 이 사진을 먼저 유출할 수도 있겠다 찍어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저한테는. 김부선을 잊어버리셨다면 김부선을 한 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것도 무릅쓰고 감수하고 뭐가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재명은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